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리성명학의 문제점들을 같이 알아봤는데, 이 한글 성명학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동 성명학, 그 다음에 파장 성명학, 음파 성명학, 무슨 소리 에너지 성명학, 이런 성명학들을 통틀었을 때 이 성명학을 한글 성명학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한글 성명학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글 성명학은 이 한자로 아무리 수리, 초년, 장년, 중년이 대기란 수리라고 해서 장명을 해서 좋은 이름이라고 신고하고 주민등록증 만들어서 주머니 넣고 다니고, 그 이름이 과연 한자 한 번 쓰지도 않고 몇 년이 되도록 쳐다도 안 보는 이 한자, 그리고 자기 이름 한자 쓰라 그래도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어디가 틀려도 획수가 틀리게 되죠. 이 한자를 가지고 과연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름이 맞나? 그건 아니다. 그래서 발생한 거고 탄생한 것이 바로 이 한글 성명학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명학, 죽을 때까지 불러야 하는 이 한글 성명학은 그럼 잘 장명이 되고, 그 한글로 장명해서 수리 성명학을 무시하고 한글로 장명한 이름이 또 그럼 이거는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름으로 되느냐?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또 이 한글 성명학적으로는 장명에 어떤 문제점이 없이 다 좋은 이름으로 장명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한글 성명학의 문제점, 허와 실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한글 성명학의 가장 큰 단점이자 문제점은 이 태어난 연도와 띠, 이걸로 장명을 하죠. 이 태어난 연도와 띠에 맞춰서 장명을 하다 보니까 그 오행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이제 육신에 대입을 하니까 같은 성씨는 같이 태어난 연도에는 같은 이름이 장명이 되는 것이죠. 이 한글 성명학으로 장명하는 장명가 여러분들이 올해 2019년에 태어난 김씨성을 장명을 하면 똑같은 이름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죠. 선택의 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장명할 수 있는 이름이 안 되는 경우도 성씨에 따라서는 상당수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 논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올해 태어난 김씨성, 박씨성은 장명가 10명이 장명을 해도 똑같은 이름으로 나온다. 이것이 바로 한글 성명학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 이 두 번째는 사주를 보완 못하는 거죠. 자, 이 장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인위적으로 어떤 규칙에 대입을 해서 장명을 한다는 것은 사주에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 사주를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이름을 만드는 것인데 불구하고 이 사주를 다 안 풀고 태어난 연도와 띠만 보다 보니까 사주 보완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 보완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한글 성명학의 장명 방법입니다. 그러면 수리 성명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사주가 예를 들어서 목과 금인데 한글로만 이름을 장명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다. 그러면 빵점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한글 성명학은 사주를 보완하는 것이 안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오행이 많아지면 상극은 상극대로, 상생은 상생대로 주파수라 그러죠. 고정수라고도 하고, 이 수가 그런 무슨 얘기냐면 편관, 편인 이런 것들이 겹치는 거죠. 쓸데없는 오행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한글 성명에서 가장 꺼리는 편재, 편관, 편인, 이것들이 뭉쳐지고 여러 개가 발생하는 거죠. 가장 안 좋은 그런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강민준이다. 그러면 오행이
벌써 몇 개가 되겠습니까? 모음은 버리고 이야기를 할 때 기역, 이응, 미음, 니은, 지은, 니은 해서 6개가 됩니다. 이러면 이 6개의 주파수는 겹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한글 성명에서 편제, 편관, 편인,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것을 가장 꺼리는 것이 한글 성명학인데, 결국은 이 오행이 많아진 이름들은 이 주파수가 겹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명학의 가장 좋은 주파수라는 뭐 정제, 편인, 정인, 이 680이라는 이 주파수 조합이 쉽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성씨가 뭐 양씨, 뭐 형씨, 용씨 이런 성씨들이나 김, 박, 정 이런 성씨들은 기본적으로 오행을 2개를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여기에 모음을 합한다면 3개씩 보통 다 가지고 태어나니까 이미 성씨에서부터 오행들이 너무 많이 넘치는데, 이름에서 또 2자 받침까지 있는 이름을 장명했을 경우에는 너무 오행이 많기 때문에 이 한글 성명학의 기본 논리에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5번째는 뭐냐 하면, 이 한글 성명학의 기본 목적은 680이라는 이 주파수를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주파수 조합이 태어난 연도, 지지가 음과 양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과 양이 다르면, 예를 들면 띠는 양수로 장명을 해야 되는데 연도는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도를 보고 기본적으로 장명을 하는데, 연도는 뭐 양수로 장명을 해서 양수니까 음수 쪽으로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띠에 가서 보면 결국은 같은 또 양수로 되기 때문에 장명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띠들은 양수, 음수가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어난 연도와 띠가 음수면 음수, 양수면 양수가 다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음수, 양수로 나눠서 띠와 연도를 2개를 구분을 해서 어떻게 뭐 보완을 서로 할 수가 있는데, 띠와 연도가 한 줄에 쓰는 겁니다. 양수로 그것도. 그러면 5, 7, 9의 주파수가 되겠죠. 편제, 뭐 편인, 편관이 한 줄에 서버리는 것입니다. 장명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점, 띠가 이런 문제점 되는 게 이 공년생들 있죠. 공년생들의 뭐 말띠나 또 8년생들의 용띠. 이 8년생이라는 얘기는 그 아까 뭐 첫 번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38년생, 48년생, 58년생, 뭐 68년생, 78, 88 이런 그 8년생들은 주파수가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성씨에 따라서는 조합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편관, 편제, 편인이 한 줄에 서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완전하게 장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되는 게 성씨 자체가 상극입니다. 신씨, 손씨, 뭐 옥씨, 민씨, 강씨, 함씨, 엄씨, 임씨 이런 성씨들은 성씨 자체가 이미 2개나 3개의 이 자음 모음의 이 오행이 상극인 것이죠. 성씨가. 그러면 성씨가 이미 상극이면 뭐 그 해에 태어나지도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장명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한글 성명학으로는 장명이 안 된다. 이게 맞는 논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씨의 상극은 일단은 무시를 하죠. 성씨까지 포함을 해서 장명을 하면은 이미 가지고 태어난 오행을 가지고 상극이니 좋네 나쁘네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씨의 상생 상극은 고려하지를 않고 받침만 가지고 장명을 진행을 하는데도 이미 성씨가 상극이기 때문에 장명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한글 성명학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또 이 모음까지 합해서 모음, 자음, 모음을 다 합한 성명학이 가장 뭐 최고의 성명학이다. 나머지는 다 이름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여기에 그 지금 그 제가 이미 말씀드린 성씨, 이 상극인 성씨를 다 풀어가지고 이미 성씨에서 무슨 선천수가 잘못됐느냐 한다면 이것은 성명학이 아닙니다.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성명학, 이 성씨에서 이미 모음, 자음을 3개씩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걸 풀어가지고 좋네 나쁘네 한다면 장명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풀이는 가능하지만 장명은 절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성이 상극인 한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씨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성씨는 빼고 상극이라도 포함을 하지 않고 통상적인 장명으로 할 때 이것을 수리성명학에서 장명하는 일부 사람들은 일부가 아니라 90% 이상은 뭐 예를 들면 경민이다. 그러면 겨 미만 생각하는 거죠. 기역, 미음, 목수. 그렇지만 밑에 자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응하고 니은이. 그러면 목토, 수하로 전체가 상극인 것이죠. 이런 이름을 한글 성명학에서는 장명 얘기도 못 꺼냅니다. 장명할 수 없는 이름이죠. 이런 이름들이 뭐 경, 광, 담, 경, 민, 빈, 찬, 준 뭐 전체가 다 상극인 것입니다. 이런 한글 하나도 못 씁니다. 우혁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상혁이, 뭐 준혁이 우리 많이 쓰는 이름 있잖아요. 준혁이. 빵점이죠. 전혀 조합할 수 없는 거죠. 한글 성명학적으로는. 초성과 종성이 상극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한글들을 못 쓰는 것이 한글 성명학의 단점이고 허와 실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명학은 초성, 종성이 반드시 다 상생인 한글을 써야 되니까 그 상극인 한글들을 다 배제를 하다 보니까 이름이 극소수로 장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제 뭐 보면 이제 8번째. 일부 태어난 연도와 띠,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뭐 08년생들 아니면 0년생들 이런 생들의 0년생, 01년생, 08년, 09년생 이런 생들의 일부 성씨들은 통상적인 장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장명을, 원하는 이름을 절대 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특성상 주파수를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이름들이 이제 탄생을 하겠습니까? 삼건이, 섬건이, 무건이, 새벽이, 새복이 뭐 이런 이름들, 묘건이 뭐 이런 이름들, 일검, 검제, 감제 뭐 이런 이름들. 이런 이름들로 쭉 장명이 되는데 이러면 한자는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맞는 한자도 없고 사주보완도 할 수 없고 맞지를 않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일부 태어난 성씨와 연도에 계신 분들은 장명을 못한다. 해도 한글 이름으로 이상한 이름이 장명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나 이 이름으로 개명했다. 우리 자녀 이걸로 장명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이름들이 조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 성명학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또 가장 이 한글 성명학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바로 모음 성명학입니다. 자, 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음이 뭐 예를 들어서 김상준이다. 그러면 모음이 김상준에 하나씩 다 들어가겠죠. 모음이 하나씩. 그런데 사실은 모음도 버리면 안 되죠. 발음이 분명히 나니까. 모음도 합해서 장명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음의 음량이나 혹은 모음의 오행 분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뭐 한글 자음 모음 성명학을 주장하는 그분들의 그 표를 보면 이 모음의 오행이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장한 모음의 오행과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 이응 히읗의 획수 자체도 2획, 1획이 서로 달라서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모음 조합해야 하는 거 성명학자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발음이 나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음이 오행 구분이 쉽지 않고 너무 많아지는 거죠. 오행까지 구분을 해서. 이것이 어떤 그 뭐 한글 성명학뿐만 아니라 수리 성명학 전체 한국의 그 우리나라에서 장명하는 그 장명법의 전체에서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모음을 왜 버리느냐? 소리가 나는데. 김이면 이가 소리가 나는데 왜 버리냐? 박이면 아가 소리가 나는데 왜 버리느냐? 정이면 어가 소리가 나는데 왜 저씨로만 하고 정인데 어의 모음을 버리느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고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명가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조합을 안 하고 못 하는 것입니다. 그걸 조합하면 장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행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주를 보완하는 논리에 맞질 않고 어떤 오행들은 너무 많아서 다 넘치니까 기구한신이 중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구한신만 더 늘어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모음을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는 이것은 연구 대상입니다. 그런데 모음을 넣어서 장명을 하면 좋은 이름이 나와야 하는데 절대 장명을 할 수가 없고 좋은 이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음은 아직까지는 장명가들이 모음을 포함해서 장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모음도 넣지 않는 것도 분명히 성명학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또 꽤 긴 시간이 됐는데 이 한글 성명학이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한자를 쓰는 수리 성명학의 문제점들을 과감하게 다 버리고 한글로만 좋은 이름을 장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글로만 장명을 했을 때 그 태어난 연도와 띠에 그 원하는 그런 이 육친을 대입을 했을 때 과연 정제 그다음에 정인 이런 그 정관 이 680이라는 이 좋은 주파수만을 넣어서 장명을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음양도 다르고 음양이 하나인 태어난 연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하게 장명을 조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이제 마지막 한마디 더 드리면 한글로 좋은 이름을 장명을 했습니다. 한글로 이태감이다. 그러면 그 태감의 한자를 그냥 아무거나 너 써라. 필요한 거 그냥 한문은 필요 없으니까 좋은 한자 아무거나 찾아 써라. 이러면 사주보완이 되겠습니까? 한문으로 성명학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다 빵점 소리 듣겠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한문으로 사주도 보완을 해야 하고 한자로 한문으로 사주도 보완해야 하고 한글도 태어난 연도와 띠에 그 주파수를 다 맞춰야 하는 이름이 장명이 가능하겠습니까? 100명, 1000명 장명하면 한두 명 정도만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글 성명학으로 한글 이름을 잘 장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대부분의 호적 신고를 할 때는 성씨는 한문을 씁니다. 김씨는 김을 쓰고 아람이다 이렇게 한글은 이름은 한글로 이태감이다 그러면 이는 한문을 쓴 다음에 한글은 태감 박겸사다 이름이 만약에 박겸제로 장명이 됐다 그러면 그냥 한글도 박을 써서 박겸제로 했을 때는 좋은 이름이 되지만 한문은 박을 한문으로 쓴 다음에 옆에다가 겸제 한글로 쓰면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죠. 자, 이 한글 성명에서도 이렇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한글 성명학에 관해서 나는 이걸로 해야 되겠다. 한글 성명학으로.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가 한자를 사용하는 수리 성명학보다는 훨씬 좋다. 그럴 경우에는 한글 성명학적으로 훌륭하신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장명을 진행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또 이것도 여기저기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 한문이 없죠. 한문 마음대로 썼죠. 그러면 한문 성명학이 빵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면 안 맞죠. 또 모음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름에 왜 모음이 소리가 나는데 모음 고려하지 않느냐? 모음 성명학 그걸로 풀이 한번 해보자. 빵점이죠. 죽었다 깨나도 좋은 이름 장명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한글 성명학적인 이 성명학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한글 성명학적으로 장명하시는데 그걸로 끝을 내시고 여기저기 물어보거나 풀이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이 한글 성명학관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구독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는 이 모든 분들 다 고맙고 감사합니다.